네, 오늘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말씀드린 분도 있어서 일단은 그 장중에 제가 시장 현황을 조금 가끔씩 좀 올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장중에 좀 올라가는 거 짬이 되시는 분들은 잠깐 보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코스피하고 코스닥 월봉, 주봉, 일봉 흐름 좀 잠깐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아침에 시작할 때 WTO 탈퇴 생각 없지만 변화를 희망한다. 원래는 그 WTO의 탈퇴 우려 때문에 좀 어제 일단은 좀 낙폭이 좀 컸었던 부분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여간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요. 아침에 이제 올라왔던 내용들 보시면 이제 여기 제가 키움증권 요거는 좀 자주 봐요. 계속 내용이 좀 저는 보기가 좀 편하고 내용도 쉽고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있죠. 하여간 저래서 그랬는데 장중에 이제 또 수급 들어오고 오전에 한 9시 59분쯤에 선물이 콜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액수가 아니라 개인 선물 순매수 콜 외에는 풋으로.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작은 뭐 상해 종합시 0.2에다 살짝 올라왔어요. 그러다 장중에 근데 올라오는데 계속 이 풋 부분이 있었고 어느 순간 외인의 선물이 매도세가 164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10시 42분쯤에는 일단 상해종합시장은 좀 올라왔었는데 빨간불로. 그리고 좀 시간 순으로 좀 제가 좀 정리해놨고 이게 위안화 고시 요거 나오고 나서 또 다시 좀 그렇게 됐고요. 1.36% 빠졌고 12시쯤 돼서 제가 잠깐 일 때문에 이거 마이크 되는 거 좀 확인하느라고 좀 수리점 갔다가 점심 먹고 수리점 갔다 왔더니 2시쯤 이 모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흐름은 좀 선물로 좀 흔든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1.30% 빠졌던 때하고 이때 보시면 별 차이가 없어요. 해외 지수는 여기 국내 지수만 이게 선물로 좀 흔들려 가지고 일단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하여간 장막 오후에 또 이제 남북미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경협주들이 조금 올라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던 코롱 인더 부분 그 기사 매일경제신문의 기사가 뭐 잘못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단은 다시 반박 기사가 나온 거죠. 코롱 인더 측에서 일단은 삼성은 아니지만 테스트 제품을 공급은 하고 있대요. 하여간 그렇고요. 저거 뉴스 나오고 나서 아마도 시간에 좀 한 3% 정도, 몇 프로 좀 오른 것 같더라고요. 시간에 올라온 것 같고요. 그 SK 시코롬피아든지 장 마감 후에 레포트가 나오면 내일 날짜로 나오게 되죠. 7월 4일. 오해가 풀렸다면 화해를 뭐 이래가지고 얘도 아래 꼬리 길게 달았더라고. 전 코롱 인더하고 그 뭐냐 SKC만 봤는데 얘도 영향을 받았나봐요. 얘가 영향을 받고 따로 몰랐는데 하여간 장 막판 보니까 거의 보합으로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장 마감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을 좀 잠깐 보시면 실제로는 월봉이 이제 1월달에 이제 고점 만들고 2월달부터 음봉 그죠? 3, 4월달 살짝 양봉 나다가 이 위를 못 올라오죠. 이 시가 부분을 여기가 좀 중요한데 월봉에서 이제 그다음 올라갈 때는 전봉을 올라갈 때는 이 시가 부분 정 아니면 절반이라도 좀 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제 지금 계속 월봉상에서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1, 2, 3, 4, 5, 6, 7 7월달 들어서도 그렇고 그죠? 월봉은 많이 계속 힘들었던 자리고요. 특히 5, 6, 7 힘들었다. 주봉에서도 그나마 4월 초도 좀 지나서 5월 말 전까지는 그나마 좀 주봉상에서는 좀 흐름이 밝아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5월 말에 흐름이 좀 깨지면서 이렇게 좀 쭉 밀렸고요. 주봉상에서 이게 주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월봉이 좀 크니까 좀 그 흐름이 잔파도가 좀 일어날 수 있는데 주봉 좀 작은 봉이잖아요. 그죠? 기간이 작다 보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도 보시면 매매 구간이 그죠? 몇 주 동안 없어요. 실제로 단기로 들어가면 잡으면 물리고 하는 자리들이에요. 단기 매매를 거꾸로 하면
타서 물리고 하는 자리라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5월 말부터 조금씩 꺾이기 전에, 리스크 관리는 꺾이기 전에 좀 초기에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같은 날 특히나 뭐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히나 오늘 같은 날 어제 믿던 820선도 깨지고 오늘 막 800선도 깨지고, 그러니 추가 하락이 무섭죠. 그러면 이런 데서 잡고 아예 설마 하고 잡고 있다가 잡고 하다가 어느 순간 무서운 거죠. 비중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리스크 관리 할 때도 진짜 내가 이거는 좀 리스크 관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는 못 자르겠다 그러면 저는 절반만 줄이셨으면 해요. 절반이라도. 왜냐면 나 여기서 버틸 것 같아. 버텨볼 거야 라는 마음이시라면 절반 줄여놓고 그러면 절반으로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 절반마저도 좀 비중을 못 줄여놓고 그게 온전히 통째로 비중이 큰 상태에서 옴차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그 주가가 하락하면 진짜 그때는 그냥 버티기가 되는 거죠. 버티기. 뭐 존버니 뭐니 이렇게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계좌 관리는 특히나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계좌 관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잠깐 잔소리가 됐고요. 코스피 일봉을 보면 이게 언제냐, 5월 거의 중순 안 돼서부터 일봉에서 좀 깨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밝은 초록색이 살짝 단기성이니까 검은색에 비해, 그렇다 치면 슬쩍 여기 한번 살짝 올라왔다가 5월 초중순 지나서 꺾이기 시작이, 하락 추세, 이게 추세도 중요해요. 하락 추세 시 매수 금지. 저도 이제 가끔씩은 이게 HTS 보면 이렇게 빨라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이렇게 써놓기도 했고, 색깔을 칠해놓은 거예요. 제 딴에도. 저도 어떻게 매매에 홀리면 어느 순간, 그죠? 그래요. 똑같죠 뭐. 매매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이게 큰 게 안 보이고 잠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이죠. 왔다 갔다 분봉상에서만 이런 게 보이기만 하고, 일봉상에서 이거 밑에서 잡으면 대박이겠다 뭐 이런 생각 들고 막 욕심이 들고, 결론은 욕심 때문에 좀 힘들어지는 거지만, 하여간 그래요. 짧게 오늘 10분 내로 맞춰야 되는데, 하여간 일본상에서도 이게 지금 5일 저가 가중이거든요. 빨간 선이 제일 단기죠. 이 단기선이 바닥을 안 잡잖아요. 그죠? 하락선이잖아. 하락선. 그죠? 여기 그나마 버텨야 되는데, 그죠? 버텨야 되는데, 그래야 얘가 올라오죠. 그래야 그나마 좀 볼만한 자리가 생기고 그 손절선이 잡히는 거죠. 그래 매매가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매매 손절선을 짧게 잡아놓고 매매를 해야 되는 거 할 사람들은 하면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근데 그런 부분마저도 좀 깨버렸죠. 그래서 다시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걸 이제 체크하셔야 되겠죠. 섣불리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게 아래 꼬리에 달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분할 매수를 어느 정점에서 누군가 조금씩 할 수도 있지만, 비중 조절을 좀 체크하셨으면 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좀 코스피보다는 월봉 흐름이 좀 좋아 보이죠. 그죠? 이 프리딩딩한 게 좀 덜 보이죠. 특히 얘는 이제 6월 7월 6월 7월 그때 좀 이제 6월에 이제 힘들어졌걸 많이. 주봉상에서 이제 6월 들어서 중간중간 고비가 있었는데, 일단은 큰 고비는 이제 6월달 들어오면서겠죠. 6월달 들어오면서 다시 안 좋은 구간 들어와서 추세가 깨져버렸죠. 내리. 일봉상에서는 6월 중초순, 5월달에도 좀 고비가 있었고요. 그죠? 5월달에도 깨지는 구간이 좀 생겼죠. 이 구간 파란색 생겼고, 검은색 보이시죠? 상승 구간. 상승 구간 타다가 단기, 좀 살짝 중기 타다가 어느 순간 좀 꺾이죠. 주가는 조금씩 올라오지만 얘가 꺾이기 시작해요. 하락선으로. 그러면 이 아래로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주가지수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거죠. 그러다 이제 변고점 포인트가 이제 깨버렸죠. 보통 우리가 할 때 단기선이 중기선이나 장기선 이렇게 깨버리면 이렇게 급락이나 뭔가 안 좋은 증상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도 제가 여기서 버틸 때 그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게 좀 횡보하거나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얘가 내려올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근데 얘가 내려올 시간이 좀
급하게 떨어지면 급하게 얘도 내려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일단은 이 시간이나 이 시간이나 뭐 비슷비슷하겠지만 하여간 일단은 좀 내려오던 각도가 좀 급해졌어요. 얘도.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빨간색 선,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빨간색 선, 이 5일 저가 가정선이 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기선에서 5일선 많이 보시잖아요. 아니면 3일선을 보시는데 그럼 3일선이라 생각을 하면 그냥 그 봉에서 저 이평선을 보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가격을 보세요. 종가 선을 795.71이잖아요. 그죠? 전에 어제보다 어제 종가보다 올라왔죠. 그죠? 주가지수가. 그럼 795.7 하나보다 지수가 올라와서 버티고 있으면 3일선이 도는 거예요. 그죠?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4일째 그럼 계산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추세를 도는 기준점을 잡으실 때 그럼 내일은 3일선이 돌려면 5일선이 돌기 전에 일단은 먼저 바닥이니까 돌려면 일단은 3일선이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795.7 하나를 주가지수가 버텨야지 그나마 3일선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795.7 하나가 깨진다. 그럼 아직 3일선도 못 잡는데 5일선은 어떻게 잡겠어요? 그죠? 그러면 795.7 하나 좀 버티고 그럼 그 다음은 내일이 3일째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고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요게 요거보다 올라와야 5일선이 올라오는데 어차피 날이 가면 갈수록 그죠? 얘가 아니라 내려오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일단은 제가 설명 좀 어렵겠는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지금 턴을 하려면 3일선에서 돌아야 되니까 내일은 그냥 기준이 795.7 하나요. 일단은 지금 어차피 중기가 깨졌잖아요. 그죠? 좀 단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따지면 저기 코스닥도 따져볼까요? 그럼 코스닥도 일봉에서 아니 코스닥이네. 코스피도 일봉에서 보시면 어제 종가보다는 올라왔잖아요. 그죠? 0.05%라도. 그러면 3일선에 돌려면 어떻게? 2270이고 오늘 종가를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버티면 3일선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는 있겠죠. 5일선이 올라올 수 있다는. 5일선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지금은 아무도 사지 못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지금 투매가 나왔지만 얘기 들었듯이 아까 아침에 반대매매 그것도 좀 보여드렸지만 아무도 안 사요. 그죠? 내려올 때 누가 이제 꼬리 달고 그나마 이제 전일 저가로 올라오니까 이제 반발 매수도 생기는 거죠. 하여간 저점 잡을 때 비중이나 아니면 보시는 종목들이나 특히나 이제 주가지수 흐름이 보이시죠? 밝은 초록 검은 선이 꺾여 있는 흐름인데 이거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으로 매매하시더라도 매매하시는 게 좀 좋고요. 대신 이격이 있거나 이 선들이 이평선이나 뭐들이 이격이 있어 너무 위에 올라와 있거나 기관 수급이든 뭐든 그런 수급들을 꽉 차서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수급을 올렸던 주체들이 매도를 하지 않는지 그것도 좀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0분이 넘었네요. 내일 뵙겠습니다.